안녕하세요. 여기는 맨하튼 세탁소입니다. 예, 제가 녹화를 하려고 생각하게 된 이유는요, 다른 건 아니고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할 게 없어요. 지금 맨하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어디에 계신 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지금 맨하탄 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켰고 그냥 혼자 떠들고 싶어서 켰어요.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뭐 한 10분, 20, 30분, 1시간 녹화를 하면서 시간을 좀 때우고 있으면 손님이 좀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뉴욕의 맨하튼, 혀를 굴려봤자 발음이 구리기 때문에 뉴욕의 맨하튼 브로드웨이에 있고요. 거기 세탁소를 자그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웨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우와 그럴 텐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전혀 그런 게 없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정말 동네 세탁소예요. 뒤에 백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백에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렇게 보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 진짜 맨하튼 맞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녹화를 하다가 만약에 재수 좋게 손님이 오면 손님을 보시면 여기가 미국이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좀 기다려 보시죠. 저는 뭐 할 게 없어서 킨 거라 뭐 재미를 들이지도 못할 거고 이걸 본다고 뭐가 생기지도 않을 거고 저는 뭐 그런 정보 채널도 아니에요.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뭐를 녹화해서 찍어 드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 해볼까요? 저도 매일 와서 뉴스를 체크를 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은 계속 뭐 난리예요. 난리니까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뭐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 걸 찾아보려고 매일 뉴스를 체크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는 뭐 그냥 미국이랑 중국이랑 치고받고 뭐 이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뭐 글쎄요. 어디 보자. 야.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알지 모르겠지만 지난주가 이번 주 월요일이 한국전쟁 휴전협정 기념식이었어요. 알고 계셨어요? 전 몰랐거든요. 생각보다 한국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좋아해요. 옛날에 같이 싸웠던 이제 본인들 할아버지나 부모님들이 워낙 기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고 뭐 요즘 분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 BTS라든지 블랙핑크라든지 워낙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으니까 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하겠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흔히 말하는 밀레니얼 세대 밑에 있잖아요. 밀레니얼 세대라고 하면 한 82년생부터 92년생까지인데 그거보다 조금 밑에 한 90년대 한 초중반부터 생들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한 20대 초중반까지겠죠? 굉장히 잘 알고 유명해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전 세탁소라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손님들한테 BTS 아냐고. 근데 아는 사람이 한 10명 물어보면 한 2명? 1명? 그러니까 근데 이제 손님 연령대가 30대 후반 이상이다 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을 되고 실제로는 뭐 굉장히 인기가 많고 뭐 반향도 좋습니다. 특히 SNS 같은 데 있죠.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는 되게 인기가 많아요. 좋다고 볼 수도 있는데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잘 모른다는 거 그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외국인들이라고 무조건 BTS 알아요, 블랙핑크 알아요, 뭐 K-팝 알아요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면 모른다고 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뭐 무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트레이딩 하시거나 뭐 커스텀 서비스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왜 선물할 때 그런 물어보는 건 좋지 않고 그 자녀들이 좋아하냐고 물어보고 좋아한다 그러면 그런 거 선물 드리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애들은 좋아하거든요, 진짜. 그리고 제가 사실 지금 신문 보다가 켰거든요. 할 게 얼마나 없으면 방송을 켰겠습니까? 여기 보면은 미국 코로나가 사람이 사망이 15만 명 가까이 됐다는 뉴스가 떴어요. 정말 지립니다. 시쳇말로 지리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평균 확진자가 지금 6만 명대 수준이거든요. 감이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있는 데는 뉴욕이에요. 맨하튼이라서. 맨하튼은 하루 확진자가 원래 막 한국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실 텐데 한 뭐 하루에 뭐 처음에는 막 10,000명 이렇게도 갔거든요. 진짜 심할 때는 비공식적으로 넌 어피셜리 레코드 이렇게 가다가 레코드 하이를 쳤다가 지금은 하루에 뭐 100명 진짜 적을 때는 두 자릿수를 이렇게 내려왔어요. 확진자 숫자가 엄청난 거죠. 퍼센트로 따지면 뭐 몇백 퍼센트 밑으로 내려온 거니까 뉴욕, 그러니까 뉴욕시티란지 뉴욕주 뭐 뉴저지주, 그러니까 트라이스테이시라고 부르는 데가 있어요. 트라이스테이시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방역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격리도 잘하고. 한국 분들이 어떤 뉴스를 접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트라이스테이시에서는 뭐 마스크라고 있잖아요. 뭐 이런 뭐 KN94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마스크 KN94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방역 마스크도 부족하진 않아요. 가격이 조금 오른 거밖에 없고 뭐 세니타이저라 그러잖아요. 손 세정제라 그러나요? 손 세정제 같은 경우도 PPL 없습니다. 뭐 이런 손 세정제도 전혀 부족한 게 없어요. 구하려면 시중에서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전에 그 한국 분들이 접하셨던 그 뉴스는 지나간 지 굉장히 오래예요. 그래서 뭐 미국이 뭐 헬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미국이 왜냐면 한국 분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한 나라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미국에서 살아보면 미국은 이제 대륙이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대륙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 본토에는 48개, 48개 주가 있고요. 그리고 알라스카가 있고 저쪽에 뚝 떨어진 곳은, 그리고 하와이가 있고 뭐 괌이나 푸에르토리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송령들이 있어요. 다 미국 영토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손님을. Hi, how are you? Can I have my dry cleaning delivered? I don't think I'm gonna Sure, no problem. get home in time to We deliver to the lobby for you. Yeah. Okay. The doorman. Anders? Yes. How much? 49, 46, 80. 이건 빌리고. Okay, thank you. 그때 Okay, you too. 들으셨죠? 이 주작이 아닙니다. 이 진짜 미국이에요. 예. 근데 뭐 음성만 나와서 못 믿겠다는 분들이 또 계실 텐데 좀 이따가 뭐 화면도 보여드릴게요. 손님 오시면 손님 얼굴 몰래 살짝 뭐 찍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 뉴욕시티라든지 트라이스테이트에서는 이미 그 마스크를 쓰는 게 맨데토리예요.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에요. 안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 세정이나 이런 것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서 확실히 뭐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한데 그 이제 코리안 방역이라고 하잖아요. 한국 방역, K 방역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방역 지침이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잘 퍼지지 않고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 이게 컨트롤이 많이 되고 있고 얘기를 했더라. 얘기하다 보니까 까먹네. 쓸데없이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니까 하고. 그리고 제가 아까부터 트라이스테이시라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제가 그 미국 영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은 다양한 대륙에 본인들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뿐만 아니고 되게 다양한 곳에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처럼 뭐 주는 도고 뭐 이런 광역자치단체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맞아요. 서로 안 맞아요. 미국은 나라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50개가 넘는 나라가 적어도 최소 50개의 나라가 합쳐진 연방 국가인데 그 연방할 때 연이 연합하다 할 때 연이고 방이 방백하다. 한자 모르시는 분들 이해 안 될 텐데 우리가 방백 그러잖아요. 그 할 때 방인데 그 방이 나라 방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스테이시라는 게 주라고 번역하지만 사실 나라예요, 스테이시. 그래서 뭐 그 옛날 영화긴 한데 2002년도 영화인가요? 에너미
at the state 하면은 국가의 적입니다. 국가의 적. 실제로 그 뉴스 보면은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안 나오지만 미국에서 테러가 한참 판칠 때는 enemy at the state, enemy of the state, enemy of the state구나. enemy of the state. 그러니까 국가의 적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뉴스페이퍼라든가 미디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방송에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state이라는 걸 주로 번역하면 진짜 억지 번역이에요. 예를 들면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옛날에 그 동양의 중국에는 주나라라고 있었잖아요. 봉건제도 할 때 뭐 노나라, 초나라, 뭐 통일한 나중에 진시황이 통일하는데 진나라 이런 데를 나라라 그러지 뭐 진주, 뭐주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통일이 돼도 거의 한 성은 한 국가잖아요. 여기 미국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그 중국의 거대한 그러니까 한반도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보다 더 큰 나라보다 더 큰 주가 있는데 성이 있는데 거기가 또 자치권이 작살이에요. 자치권 진짜 좋거든요. 나라랑 똑같아요. 실제로 세금도 다 걷고요. 자기들이 군대도 다 있습니다. 군대도 있어요. 물론 그거는 연방에서 이제 대통령이 지휘할 수 있지만 직접 지휘는 대통령한테만 있지만 실제로 내셔널 가드라 그래요. 내셔널 가드. 그냥 직역하시면 안 되고 이게 주방위군이에요. 페더럴 아미랑 좀 다른 거고. 그렇게 해서 엄청나게 큰 주들이 모여 있는데 특히 아까부터 이제 본론인데 트라이스테이트이 뭐냐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트라이스테이트이 뭐냐면 그 트라이라는 거 아시죠? 트라이 이거 말고 트라이스테이트이 이게 아마 라틴어에서 온 접두사일 건데 3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라이스테이트 하면은 세 개의 주란 말이에요. 세 개의 주인데 그러면은 그냥 무작위로 세 개냐? 그게 아니고 마치 고유명사처럼 미국에서 트라이스테이트 하면은 보통 북동부에 있는 우리가 제일 유명한 뉴욕 스테이트, 스테이트 오브 뉴욕, 스테이트 오브 뉴저지, 스테이트 오브 커네티컷 이 세 개를 말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뉴욕 시티를 정점으로 해서 이게 세 주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딱 접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한국도 뭐 수도권 이러는 것처럼 미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역권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라고 그러나? 사회 시간에 배우잖아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그러니까 광역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인구를 계산할 때 행정구역으로도 계산하지만 광역권 인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구가 경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해요. 여러 가지 뭐 한국도 수도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일본은 토쿄 칸토라 그러나요? 그 관동 그 생활권 있잖아요. 도쿄 생활권. 뭐 중국으로 때문에 뭐 샹하이나 소주, 항저우, 소저우 뭐 이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광역권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트라이스테이트이 실제로 트라이스테이트의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거는 이 뉴욕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그러니까 뉴욕시 광역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어떤 행정 명령이나 경제적인 처분을 정부에서 여기서 말하는 정부는 주정부나 광역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연방은 좀 달라요. 내릴 때는 이 세 주가 같이 협의를 해요. 주지사가. 그 주지사라고 하면은 주의 최고 행정수장이죠. 수반이에요. 가버너라고 하죠. 가버너. 그래서 우리가 주지사라고 번역하는데 사실은 주 대통령이에요. 가버너라고. 대통령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그 행정 자체가 똑같아요. 요새는 한국도 지방자치단체 제도라고 하잖아요. 지자체가 많이 발전을 해서 한국 지자체만 보셔도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한국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한국도 요새는 지자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사무가 어마어마합니다. 예전하고 달라요. 제가 나이가 30대 지금 중반 넘었거든요. 그 저 때만 해도 그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시절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뭐 지방자치단체를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비웃었어요. 왜냐면 아니 뭐 예산도 제대로 없고 중앙정부에서 안 도와주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그 뭐 허수아비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보면은 지자체에서 조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법이 뭐 예산에 대한 것부터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고 박원순 시장님인가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실 때 뭐 그린벨트 해제한다 어쩐다 얘기했잖아요. 그 개발이나 그린벨트 지정 해제에 대한 거는 중앙정부에서 최종적으로 하겠지만 결국 지자체장이 허가를 득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걸 알아두시면은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뭐 여하튼간에 그 트라이스테이시에서는 방역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트라이스테이시 또 이 트라이스테이트 이 광역권이 미국에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특히 어떤 부분에 중요하냐면 첨단 산업도 있지만 금융 쪽, 금융 IT, 그러니까 우리 경제로 따지면 산업으로 따지면 산업의 뭐 핏줄이나 심장 역할을 하는 그런 금융 쪽의 중심지예요. 아시죠? 월스트리트 또 여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니 코로나가 저렇게 난린데 뭐 주식은 이렇게 뻥뻥 뛰고 그러냐, 실물 경제 안 좋은데. 거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그 유동성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더럴 리저브라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페드라고 얘기하는 미국 연방 준비제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앙은행이죠. 한국은행 같은. 거기서 그러니까 거기서 뭐 유동성이라 하죠. 돈을 막 풀어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돈을 돌리는 주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트라이스테이트, 특히 뉴욕, 특히 맨하튼, 특히 월스트리트, 거기가 기능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동성을 막 돌려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막 펌핑되고 개인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선 동학개미 운동이라고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로빈 후드라는 게 있어요. 동학개미 운동이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쏠쏠하기도 하고. 수익률 얼마냐고 묻지 마세요. 수익률 많이 났는데 다 팔아가지고 여기 가게 렌트비 내니까 없어요. 지금 손님 한 명 왔잖아요. 이게 터지고 있는데 장사 안 돼서 렌트비로 다 팔아서 내가지고 실제 수익률은 그렇게 높지가 않지만 여하튼 로빈 후드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동학 개미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여하튼 금융은 잘 돌아가고 있고 여기 그러니까 금융 상업의 중심지인 맨하튼 자체는 지금 리오프닝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워낙 거대해서 실제로 여기 뉴욕 경제권을 제외한, 그러니까 미국에 5개 큰 경제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다 암치는 거예요. 뉴욕, LA, 시카고, 그리고 휴스턴, 그러니까 거기서 텍사스, 시애틀, 뭐 하나 더 붙이면 애틀란타, 조지아, 6개인데 5개에서 6개 정도. 근데 왜 5개를 꼽았냐면 이 5개가 다 그 대한민국하고 맞먹거나 더 큰 데입니다.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5개 중에 꼴찌도 대한민국이랑 거의 같아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한국만한 경제권이 5개가 넘게 있는데 박살이 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이 다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미리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엔 그러다 보니까 스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돌아가는 거고요. 지금 LA는 리오프닝 했다가 다시 셧다운 했거든요. 락다운. 왜 다시 이제 경제 재개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그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 얘기 많이 하네. 근데 진짜 저 지금 할 거 없어가지고 뭐 딴 거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막 떠드는 거거든요. 뭐 궁금하시거나 제 말에 잘못된 지식이다, 정보다 싶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 뇌피셜이에요. 제가 뭘 하겠어요. 저 그냥 세탁소 아저씨예요. 세탁소 아저씨인데 뭘. 영어 솔직히 미국에 산지 꽤 됐지만 영어도 잘 못하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어디 보자. 이거요. 보고 있는 거 한국 여기 있는 뉴욕시, 그러니까 미국의 신문인데 한국계 미국 신문. 그러니까 한글로 돼 있습니다. 뭐 저 영어 뉴스 보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자가격리 의무 지역이 총 34개 주로 늘었대요. 그래서 하여튼 뭐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거죠. 어디 보자.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이었다가 단어가 바뀌죠. 미중 무역 전쟁이었다가 얼마 전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어쩌고저쩌고, 보통 국무부라고 하거든요. 국무부, 뭐 국토안보부, 국무부 이렇게 얘기하는데 State Affair인가? National Affair인가?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나와서 얘기했잖아요. 거기 차관이랑 중국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금 공식 문서에는 China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지난주부터. 전화가 왔는데 발신번호 표시 줘야 돼. Hello, Monocle, can I help you? Oh yes, ma'am. Maybe your husband dropped the one panch off for repair.
So, but I'm so sorry, but my tailor, she has appointment to check up the how can I say, for hospital. So that's why she asked me to, is it possible to little bit delay for hemming? When will you leave the town, ma'am? She asked you to the week. She can do the this week morning of Saturday. That means we can deliver to you Saturday morning. Is it possible? Okay, so saying thank you. I'm so sorry, but the my tailor is my aunt. Yeah, she's too old, so that's why she is regularly the checkup for body, but she forgot the schedule. So sorry about that. Yeah, no later Saturday morning, 10 a.m. to you. Thank you. Have a good day. Bye. Bye. 발신번호 표시 제한인데 손님이었어요. 봐서 아시겠지만 아주 정직한 저는 저 이제 김치 발음에 김치 프로넌스를 사용해서 영어를 하지만 비즈니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되게 웃긴 얘기인데 저 한국에서 영어 가르친 적도 있어요, 옛날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차이나라고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차이나하고 중국 정부를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또 Chinese government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Chinese Communist Party,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중공이라는 표현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니네 조져버리겠다 이런 뉴스 계속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미국에는 중국에서 정체불명의 씨앗들이 막 오고 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큽니다. 9/11, 9/11 테러 이후부터는 거의 노이로제에 걸렸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게 바이오 테러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 저 씨앗 심지 말아라, 풀지도 말아라 이런 얘기가 난리가 났습니다.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당연히 이민 와서 살고 있겠죠. 제가 9/11 때 이민을 오려고 했는데 9/11이 터졌어요, 그 해에. 그래서 저희 가족들은 다 이민 수속이 완료가 됐죠. 여기서 말하는 이민 수속이 완료가 됐던 거는 최소한 영주권이 신청이 돼서 발급이 됐다는 건데 저만 안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시기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눈물 나겠다. 하여튼 10년도 넘게 걸렸어요. 10몇 년이 걸렸고요. 당연히 그 사이에 미국에서 계속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고 한국에서 공부하고 심지어 저 군복무도 했어요. 저 한국에 있었으면 애국자인데 저 한국에 군복무도 했고 한국에 세금도 내봤고요. 예, 직장 다녀봤으니까 그렇게 됐어요. 여하튼 테러에 대한 공포가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해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도 정부 보조금 같은 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도 그 주당 $450. 그러니까 원래 미국에서 요새 그 로빈후드라고 아까 왜 개인 투자 엄청 동학 개미 운동 같은 게 많다고 했잖아요. 왜 그랬냐면 미국 애들은 이제 미쳤었어요.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한국은 방역을 한 거지 문을 닫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자유주의 국가인데도 어떤 행정 명령을 낼 때 굉장히 강력하게 내려. 얘네는 그게 없어요, 타협이. 그러니까 요새 노빠꾸라고 그러잖아요. 노빠꾸예요, 얘네들은. 뭐 하나 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총기 규제를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지 한국에서는 음모론이 있잖아요. 총기협회가 라비를 해서 그렇다는데 다 맞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미국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뭘 느끼냐면 미국 사람들 자유에 대해서, 프리덤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제한하고 억압한다는 거는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한국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자유를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국가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에 대해서도 도덕적인 비난이 엄청납니다. 그게 아니면 미국이 전세계 국가랑 군사력으로 싸워도 할만하다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얘네가 도덕적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물론 도덕적인 부분도 있는데 미국 애들은 하여튼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에는 엄청난 반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비롯된 건데 셧다운을 시켰잖아요.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하지. 지금 생명이나 이런 게 중요한데, 아니 뭐 자유를 제한한다거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미국 애들 아니에요. 아니 내 자유를 왜 억압해? 막 이러니까 이제 거기 반대급부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이 일어나고 뭐 이런 자기 급여가 줄어들고, 왜냐면 자유를 제한해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확실한 반대급부를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3월 4월부터 무슨 짓을 했냐면 얘네들이 미국 당연히 실업급여, 한국 분들 잘 모르는 게 있는데 미국 실업급여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것만 준 게 아니에요. 거기다 플러스 더하기 매주 $600를 더 줬어요. 계산되세요? 매주 $600. 한국 돈으로 72만원. 매주. 한 달이면 300만원. 그러니까 매달 300만원을 추가로 준 거예요. 공짜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대로 주고.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국 애들 실업급여 좋다 그런 게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최대 뭐 한 110만원 주잖아요.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여기는 뭐 여기도 50% 줄 때 있지만 최대 뭐 7, 80%, 어떤 직장은 100% 줘요. 실업급여를. 그러니까 내가 1억 벌어요. 그럼 1억 벌면 한 달에 뭐 한 900만원 벌잖아요. 나 900만원 벌던 사람인데 실업급여 한 900만원 나온다니까요. 거기다가 꽁돈이 300만원이 더 나온다니까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한국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부동산 사고 주식 사지. 그런 겁니다, 지금. 근데 이제 그게 끝나고 있었는데 또 한대요. 조금 줄여서. 물론 아직 통과 안 됐습니다. 이거 통과됐다고 그러면은 한국에서 동학개미 운동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주식 사세요. 안 떨어져요. 얼마 전에 어저께인가 보니까 뉴스 보니까 뭐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 한다더만. 1조 3천억 달러가 아니죠. 1조 3천억 원인가? 더 살 거예요. 돈이 남아 도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보자. 하여튼 뭐 그냥 갑론을박아 버리고 있고요. 난립니다. 뭐 뉴스 별게 없네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미국에서 웬만한 주는 지금 마리화나, 그러니까 대마초 합법인 거.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마초 들여왔다고. 그럴 때 있잖아요. 물론 이제 그 항정신성 약물이라 해서 마약이죠. 마약 같은 거, 뭐 코카인이나 이런 게 뭐 미국 유학생들이 갖고 오다 걸린 거는 걔가 약쟁이라는 건 맞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마리화나가 포함된 약이다. 마리화나를 뭐 밀수하다 적발됐다, 이런 건 사실 조금 억울한 게 있을걸요? 왜냐면 미국에선 이게 워낙 합법화된 데가 많고, 그러니까 합법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전면 합법화, 의료용 합법화. 그러니까 오락용, 의료용이 있어요. 오락용은 말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담배 피듯이 하는 거고, 의료용은 그거예요. 이게 마리아나 진통제로서 효과가 탁월하대요. 어떨 때는 진통제. 뭐 그런 거죠, 뭐. 그러니까 근데 두 개가 다 된 데가 꽤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오해의 여지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 한국 사법기관이 그걸 다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체크업하겠어요. 당연히 다 걸리는 건데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거예요. 아니, 제가 뉴스 보다 보니까 나오길래. 어디 보자. 재밌네. 근데 요새 저도 지금 동영상 찍어서 유튜브 올리려고, 저 편집도 안 하고 올릴 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실시간으로 하려고 했는데 뭐 구독자 1000명 이상 돼야 된대요. 저는 그러면은 그냥 하루 종일 틀어놓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뉴욕 맨하탄이 진짜 어떤지 그냥 쭉 보여드리려고 했거든요. 가감 없이. 근데 뭐 안 된다니까 뭐 안 되는 거죠. 어디 봅시다. 뭐 구독자 1000명까지 늘지 안 늘지. 안 늘면 할 수 없고 뭐 알바 아니지. 자, 여러분 어떠세요? 그 유튜브 많이 보시잖아요. 사실 미국에서는, 미국은 되게 재밌는 국가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거대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뭐 미국 다른 뭐 후진국, 뭐 개발도상국이라고 하죠. 후진국이라고 하면 안 되죠, 요새. 개발도상국들은 뭐 이렇게 인터넷 느리다, 한국만한 데가 없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제일 빨라요. 뭐 어메이징 합니다. 미국 사람 가면 깜짝 놀랐는데, 근데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워낙 거대한 국가라, 대륙이라서,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소득도 그렇고, 뭐 그걸 요새 뭐 이렇게 좀 약간
평등에 굉장히 집착하시는 분들은 그걸 뭐 이렇게 양극화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다 맞는 개념이에요. 맞긴 한데 조금 현실에서 느끼기가 힘든 게 워낙 큰 나라라 차이가 커요. 인터넷이나 인터넷 서비스나 스피드라든지 5G 뭐 이런 것도 미국 다 돼 있어요. 어디게 돼 있냐? 이렇게 맨하튼 같은 데 일부 지역 필요한데 그런 데는 이미 다 돼 있고요. 오히려 한국보다 더한 데도 많습니다. 근데 뭐 전반적인 건 못 따라가죠. 워낙 거대해서 그래요. 저 혹시 원지 보신 적 있어요? 원지? 2G 말고 원지. 저 원지 써본 적 있어요. 여기서 제가 혼자 운전해서 여행하는데 저는 이제 언리미티드 그러니까는 무제한 요금제를 썼거든요. 그때 LTE 시절이에요. 여전히 4G를 쓰는데 뭐 3G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아니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보통 이제 구글 맵 미국에서는 알아두세요. 웨이즈라든지 구글 맵이라는 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잘 돼요. 한국은 안 되겠지만 구글 맵을 하는데 얘가 길을 못 찾아요. 왜 그래? 딱 봤더니 보니까 인터넷이 느린 것 같아요. 모바일이. 그래서 데이터를 봤더니 원지가 떠 있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저도 못 봤어요. 미국에서 원지 몇 번. 근데 원지가 뜨더라고요. 하여튼 그만큼 격차가 크다는 거. 여전히 거기에 원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차로 운전해서 쭉 도로를 가는데 운전해서 30분 동안 집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인터넷을 깔아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수요가 없는데, 그쵸? 뭐 그런 게 있어요. 저기 또 볼까요? 한국은 어떤지 모르는데 여기 미국도 이제 교회에서 방역수칙 지키면서 뭐 예배를 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왠지 예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디 보자. 온갖 얘기들이 다 있는데 의외로 볼만한 건 없네요. 자, 뭐 대충 뉴스는 다 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세탁소를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탁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세탁소는 원래 펄크라는 걸 썼어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케미컬 화학 약품을 좀 많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환경 오염 물질도 좀 나오고. 당연하잖아요. 그게 아닌데 어떻게 세탁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쵸? 근데 이제 맨하탄은 알지만 환경이나 이런 거 사실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발생하는 데는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펄크 장비를 사실은 올해까지 다 교체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체용으로 뭐 이코 프렌들리 그러니까 친환경 원료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게 카본 어쩌고저쩌고인데 카본 하이드로사이드인가 하여튼 그 카본 우리가 흔히 약자로 카본이라고 부르는 장비를 쓰게 되는데 당연히 비싸겠죠. 친환경이니까.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비싼데 빨래도 잘 안 돼요. 손님들 별로 안 좋아해요. 친환경이라서 어버버버 하면서 뭐 친환경 하지만 솔직히 세탁력은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드라이가. 한국 분들도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칼본 쓰시는 데가 있으면 친환경이라는 데가 있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때 잘 안 빠집니다. 때가 잘 빼오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 안 돼요. 손빨래 하는 게 납니다. 근데 여하튼 간에 그걸 장비를 올해까지 교체해야 되는데 뭐 평소 같으면 괜찮았겠지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비즈니스가 안 돼요. 저희 비즈니스도 제가 그냥 속된 말로 매상이 100이었으면 지금 10이다. 그러니까 90이 빠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 거짓말이고요. 95가 빠졌어요. 아직 회복 안 됐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회복되는데 생각해보세요. 100 벌다가 지금 5 버는데 장비를 어떻게 교체해요? 이게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럼 대출 받아야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 해줍니까? 뻔히 장사 안 되는 거 보이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1억 버는 사람한테 주택 대출 많이 나오지만 아니 뭐 1000만 원 버는 사람한테 대출 해주겠어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래서 업계에서 이제 그러니까 한국은 그러니까 로비가 불법이잖아요. 미국은 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탁협회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라비를 할 거다라고 하고 있대요. 온라인으로 다 줌이라는 거 있죠. 줌 온라인 화상 채팅 어플로 맨 회의를 하고 계시다는 뉴스가 떴는데 당연히 이래야죠. 그리고 잘 아시지만 그 미국 세탁업계 특히 여기 트라이스테이트는 특히 뉴욕은 그냥 한국 사람이 한 9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뭐 한국 분들이 계시면 좀 응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교포들이 한국에 어려울 때 성금도 굉장히 많이 냅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진짜 많이 내요. 저도 낸 적 있어요. 어디 보자. 뭐 알렉사가 뭐 업데이트가 됐다는 게 있고, 뭐 미국이 중국하고 계속 싸운다 이런 얘기가 있고, 아까 말했던 실업수당이 끊기면 어떻게 살아가나 이런 얘기가 있고, 당연히 힘들겠죠. PMI 지수가 반년 만에 최고다 이런 뉴스가 떴거든요. PMI 지수가 뭐냐면 그러니까 종합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구매자라는 거는 물건을 산다는 거잖아요. 사실 소비 심리를 굉장히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됐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지수는 선반영하잖아요, 경기를. 왜 갑자기 전문가처럼 말하고 있지? 그냥 다 뇌피셜이니까 그냥 헛소리를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PMI 지수인데 51.3이니까 6개월 내 최고치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기대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제조업이나 경기가 회복될 거라고 배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수들이. 그러니까 뭐 주가는 좋겠네요. 앞으로도 조정이 오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조정 저 한 번 더 올 것 같거든요. 연말에, 내년 초나 연말에. 한 뭐 지난번에 거의 40% 빠졌잖아요. 50% 가까이. 지금 뭐 그 정도는 아닌데 20-30% 빠질 것 같은데, 무조건 사세요. 무조건 우량주로. 그러니까 업계 1등으로 존버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생각에는 몇 년 내로 뭐 40-50% 먹는 건 일도 아닌 것 같고. 근데 자꾸 주식 하시라 그러면 40-50%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데, 여러분 100만 원이 100만 원 150만 원, 1억 5천만 원, 2억이 3억. 우리 인생에 그런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써보시면 되고, 뭐 온갖 얘기가 다 있어요. 뭐 집콕하면서 독서나 해라, 뭐 열심히 해라, 마음의 양식을, 뻔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은근슬쩍 이제 책 광고해 주는 거죠. 근데 막 여기서는 권한 책이 바이블, 성경 읽어라. 당연하지, 읽으면 좋지. 힘드니까. 굿 우먼이라는 거 읽어라. 이것도 고전이에요. 루시 클리프톤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뭐 소설이나 희곡이래요. 뭐 뭔지 모르겠어요. 조지 오웰의 에세이 컬렉션. 조지 오웰 아시죠? 동물농장, 뭐 1984, 뭐 이런 거 쓰신 분인데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책은 진짜 읽어볼만 해요. 진짜 재밌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렇게 안 보이는 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조지 오웰 책은 진짜 읽어볼만 해요. 전부 다. 동물농장은 아시는 분 많을 텐데 한번 읽어보세요. 되게 얇고 재밌어요. 그리고 뭐 The Epic of Gilgamesh, 그러니까 길가메시 서사시 읽어보라고. 어떻게 읽냐? 권위에 대한 복종 읽어봐라. 옴니 아메리칸 읽어봐. The sun is also the star.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저는 이 중에서 조지 오웰 책 정도만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자. 38, 지금 40분 가까이 떠들었네. 손님 중간에 한 명 왔으니까 뭐 한 30분 떠들었는데. 재밌는 게 없어서 막 떠들어봤는데 뭐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심심해서 떠들었는데 놀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금 실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댓글이 안 달리니까 놀아주셨다고 말하긴 그렇지만, 뭐 기대를 해볼게요. 뭐 구독자 1000명 되면 이거 라이브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저는 편집 안 하고 그냥 올릴게요. 편집하면 피곤하니까.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 뉴욕은 현재 시간 8시 54분, 9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뉴욕의 맨하튼 세탁소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에 떠들 때 그거 소재로 해서 막 떠들게요. 재미는 없을 수, 제가 원래 노잼이거든요. 근데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떠들 수 있으니까. 혹시 모르잖아요. 뭐 듣다가 여러분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뇌피셜이긴 하지만 부지불식간에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쵸?
자,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고,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나중에 영상 올릴게요. 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